자, 이제 수능 특강 1강의 두 번째 글이죠. 복합 지문이네요. 자, 여기에서 체크할 거는 과학 지문인 듯 합니다. 근데 복합 지문이에요. 1강의 두 번째 글은요. 복합 지문인데 동일론과 기능주의론이죠. 그래서 기능주의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복합 지문. 예, 과학제재 꼭 복합지문 하나씩 나옵니다. 실제 수능 기준으로 보면 가나 두 지문 합쳐서 보통 3개에서 4개 문단, 긴 글이면 3문단, 짧은 글이면 4문단 정도에서 가, 나로 나오고 문제 6개 나와요. 여기에서 정말 점수 격차를 벌릴 수 있던가 아니면 내가 확 쫓아갈 수 있던 것 같고 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자, 일단 단락번호 한번 좀 매겨볼게요.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문단. 네,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 차례대로 한번 볼게요. 가운데가 좀 긴데 마지막 문단부터 한번 볼까요? 기능주의는 하는 부분이죠. 기능주의에 대해서 마지막 단락에서 얘기하고 있네요. 철학의 심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넘어. 자, 철학에 관련된 뭔가를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철학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걸 넘어서서 인공지능 연구를 촉발시키고 인지과학이라는 학문적 정체성을 말하는 토대까지 했다 해서 철학적인 어떤 해결책을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공지능 연구를 촉발했고요. 세 번째 인지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정체성을 만들었대요.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목표는 인간과 뇌 구조가 똑같은 로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뇌 구조가 아니에요. 뇌 구조가 아니라 인간과 구조나 재료는 달라요. 다르더라도 똑같이 생각하고 느끼는 로봇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똑같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 과연 물질일까? 프로그램일까? 뭐 이런 걸로 한번 생각하면 되겠죠? 자, 첫 번째 문단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마지막 부분에 보통 아마 이제 출판사 문제집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자료집에서 이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서 기능주의의 어떤 효과라든가 효용성이라든가 또는 다른 말로 의의라고 정리를 아마 하게 될 거예요.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읽고 저렇게 정리만 할 수 있어도 이런 거 자동으로 아마 될 거예요. 네, 잘 밑줄쳐서 한번 체크해 봅시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문단이죠. 신경과학의 발달과 함께 등장하는 동일론. 기능주의가 마지막에 있었는데 동일론이네요. 여긴요. 정신상태를 뇌상태와 동일하고 자, 정신상태가 뇌상태와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죠. 아, 그래서 동일론이구나. 그럼 기능주의는 어떤 거지? 예, 생각이 들어야 되죠. 마지막을 읽고 왔으니까. 그러나 나올 거니까 다르겠네. 그러나 동일론을 둘러싸고 다양한 논쟁이 진행이 되면서 다양한 논쟁이죠. 정신상태가 물리적으로 다양하게 구현될 수 있다는 비판은 동일론. 자, 정신상태가 물리적으로 다양하게 구현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신과 뇌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추론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동일론을 부정하고 기능주의의 등장이죠. 요게 핵심이겠네요. 기능주의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정신 상태가 다양하게 구현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3문단이었나요, 여기가? 요건 3문단이었고, 첫 번째 문단의 소주제를 좀 정리를 해봅시다. 바로 뭡니까? 동일론과 기능주의인데, 기능주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관성 또는 비교죠. 비교. 라고 체크할 수 있어요. 아마 요거 대부분은 요렇게 잡을 거예요. 바로 기능주의의 등장 배경 요렇게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읽으면 동일론도 있고 기능주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서로 비교했는데 결국 누구 손 들어준 거예요? 여기서 기능주의 승. 글쓴이는 기능주의로 아마 내용을 전개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게 될 거예요. 자, 요거는 아마 일반 문제집이나 자습서 같은 표현 패턴이고요. 우리가 읽을 땐 동일론과 기능주의를 서로 비교한 듯한 느낌이 보였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문단으로 가시죠. 정신상태가 물리적으로 자, 이제 좀 길죠? 우리 흔히 쓰는 독해법으로 문장 단위 독해를 하는데 이렇게 겹문장도 한번 끊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너무 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마침표 단위로 끊고요. 이렇게 겹문장도 끊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왜냐하면 때문이다, 정의된다, 가령 정의될 수 있으며 끊고 될 수 있다. 마지막은 문장이 좀 길죠? 이렇게 문장을 끊어서 보는데 접속어도 한번 좀 체크해 볼까요? 우리 했던 것처럼 이때라고 하는 거죠. 이때도 있고 그 다음에 가령도 있고 가령은 예시죠? 예시는 별로 중요한 것 같으니까 후반부로 좀 덜 중요한 것 같고 왜냐면 뭐뭐이기 때문이다. 이것도 있네요. 우리 했던 거 왜냐면 뭐뭐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쭉 가서 이를 통해
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로봇은 대명사고 이번에는 전달되는 에서 쭉 보니까 접속어 독해니까 중심 문장이 어디에 있을지 또는 핵심어가 어떤 건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표시해놓고 한번 보고 나중에 배운 대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일단 마지막 문장을 한번 좀 볼까요? 이때 인과적 역할을 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뇌신경세포, 로봇에는 실리콘 칩이 될 수 있다. 인과적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인과적 역할이 뭐지? 뭐 때문에 여기서 한 거지? 자, 인간에게는 뇌, 로봇에게는 실리콘 칩. 인과적 역할이 저거야? 뭔가 인과와 관련이 되나? 앞에서 뭡니까? 기능주의, 정신과 뇌에 관련된 거거든요. 자, 인간에게는 뇌, 앞부분에서 일문단에서 했어요. 일치한다고 그랬죠? 근데 로봇에게는 뭐라고요? 로봇에게는 실리콘 칩,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뇌하고 실리콘 칩은 서로 달라요. 구성 물질은 좀 다르네. 정신작용하는 것이. 그죠? 로봇에게는 실리콘 칩이 인과적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요게 1번,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전체적으로 2번 해서 마지막 문장이니까 이렇게 한번 좀 보내볼까요? 인과적 역할에서 인간은 뇌고, 로봇은 실리콘 칩이다. 다른 거죠? 그래서 요 두 개로 보니까 서로 어떻게 된다? 대조되고 있죠. 달라요. 다르니까 대조를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문장으로 갈까요? 정신 상태가 물리적으로 다양하게 구현될 수 있다. 요거에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신 상태가 물리적으로 다양하게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바로 여기죠. 이거에 대한 대답이 여기 있습니다. 자, 요거 첫 문장에 대한 대답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를 좀 본 거고, 다음. 추가적인 내용 봅니다. 자, 상상해보자. 외계인이 있다고 하자. 가정법이죠. 네, 가정은 예시적인 성격으로 취급해버리세요. 외계인의 몸은 해서 기능주에서 여기서부터 느낀다. 외계인이라 내 아니다. 이를 통해 라고 해서 여기까지죠. 자, 여기에서는 가정과 예시가 있어서 뒷받침 문장이에요. 나 같으면 그냥 빨리 넘어가죠. 그런데 이 가정과 예시는 뒷받침 내용이기 때문에 덜 중요해요. 뒷받침 내용이라서 여기에서 핵심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여기서 언급하는 내용이 뭡니까? 자, 고통을 느껴요. 외계인의 몸이죠. 그 다음에 로봇은 또 뭘로 느낍니까? 로봇도 고통을 느껴요. 외계인이나 로봇은 우리와 정신 상태는 똑같지만 고통을 구현하는 물질이 인간의 뇌가 아니다. 이를 통해 정신 상태는 뇌의 상태와 동일하지 않다. 요건 뭐예요? 동일론이 옳지 않다라는 내용이죠. 옳지 않다. 기능주의는 동일론의 주장과 달리 정신 상태가 어떤 물질로 만들어졌는지 여기겠네. 기능주의는 동일론은 아니고요. 달리니까 정신 상태가 물질로 만들어졌는지가 중요하지가 않고 똑같이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 앞부분에서 요거죠. 즉 여기에서 외계인과 로봇이 똑같이 고통을 느낍니다. 똑같이 고통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근데 외계인하고 로봇은 서로 뇌의 구성 물질이 달라요. 그것을 고통을 느끼는 물질은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기능주의에서 정신은 어떤 입력이 들어올 때 어떤 출력을 내본다는 인과적 역할로서 정의된다. 인과적 역할로서 정의가 되는 거죠. 요거네요. 그래서 저기 인과적 역할이 있었구나. 기능주의 이렇게 화살표 해버리면 되죠. 그래서 뭐예요? 물질은 달라요. 물질은 다르지만 인과적 역할이 같습니다. 인과적 역할이 같다는 게 뭡니까? 고통을 느끼는 것이 인과적 역할이에요. 요거네요. 그래서 기능주의에서 인과적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능주의의 특징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의 소주제를 보자면 기능주의의 어떤 특징으로 보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신을 인과적 역할로 정의한다라고 하는 것이 소주제. 얘가 주제 문장입니다. 자, 지문이 기니까 아마 실전에서는 한 번쯤은 문제를 좀 걸러 놓을 필요는 있을 거예요. 요걸 보고서 한번 문제를 걸러 봅시다. 최대한 위에서 좀 해볼까요? 자,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동일론의 입장에서 정신상태의 구현은 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다른 진술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에서 동일론은요.
정신을 뇌와 일치하는 걸로 봤기 때문에 일치하는 걸로 봤다면 뭐뭐 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거 괜찮습니다. 지금 틀린 거 골라야 되니까 괜찮죠? 자, 우리 방금 봤었던 기능주의가 보이네요. 기능주의는 지금 가 지문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설이라고 하는 것은 나 지문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일단 여기서 정리를 좀 해봅시다. 자, 두 번째는 정신 상태를 구현하는 물질들의 종류를 여기 보세요. 물질로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인과적 역할이죠. 물질들의 종류가 아니라 인과적 역할을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인과적 역할, 이번에 바로 틀렸네요. 의외로 쉽게 풀렸네. 요거 인과적 역할을 파악하려고 했죠. 기능주의는 인과적 역할을 중시했다라는 점이죠. 그 다음, 기능주의는 인공지능 연구죠. 인공지능 연구를 시작하는데 요거 3문단에 있었어요. 인공지능에 관련된 연구에 관련돼서 기능주의 작용했습니다. 자, 중국어방 논증은 나를 읽고 풀어야 되겠죠? 요거는 나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지금 판단 안 돼요. 다음, 여기도 역시 나에 관련된 건데 워낙 두 번째가 틀렸네요. 그죠? 그래서 요럴 때는 과감하게 실전에서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 됩니다.